여러분, 투자하다 보면 이건 당연한 거지 하고 믿는 통념들이 있잖아요.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?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큰 착각, 바로 대통령의 권력과 환율에 대한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미국 대통령, 임기가 4년이잖아요. 그럼 그 엄청난 힘도 4년 내내 똑같을까요? 대부분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좀 달라요. 자, 첫 번째 통념부터 깨보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, 바로 대통령의 2년차 건강검진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건강검진, 이게 뭐냐면 바로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중간선거거든요.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대통령의 4년 임기, 이게 그냥 평탄한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. 딱 2년 차에 아주 높고 까다로운 허들이 떡하니 나타나서 앞길을 가로막는 것과 같거든요. 네, 바로 이 허들이 중간선거입니다. 대통령 임기 4년의 딱 중간, 그러니까 2년마다 치러지는 이 전국 선거는요, 사실상 현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 평가나 다름없어요.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시스템 안에 딱 박혀 있는 셈이죠. 역사적으로 보면요, 현직 대통령의 정당이 이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잃는 건 이건 뭐 거의 공식 같은 일이에요. 거의 모든 대통령이 마주해야 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역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가장 최근에 아주 확실한 사례가 바로 트럼프 행정부 때였죠. 2018년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딱 장악하니까 감세안이나 규제 완화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확 잃어버렸어요. 자, 두 번째로 미국 의회 구조를 한번 볼게요. 아니, 왜 하원이나 상원 둘 중에 하나만 야당한테 넘어가도 대통령 힘이 그렇게 확 빠지는 걸까요? 그 비밀은요, 바로 양원이 가진 서로 다른 권한에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하원은 나라에 돈줄을 쥐고 있고요. 상원은 중요한 자리에 대한 임명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.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여당에 넘어가 버리면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싶은 정책이나 인사, 이거 정말 마음대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. 세 번째, 투표에서 포트폴리오까지. 아니, 그럼 이 복잡한 정치 얘기가 우리 투자자들 지갑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? 바로 여기에 시장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국민들의 불만이 어떻게 선거 결과로 이어지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시장의 예측을 바꿔놓는지 이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.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가 보일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중간선거에서 친환경 정책을 막 강조하는 민주당이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나오면 시장은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요. 태양광, 풍력, 전기차 같은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지면서 돈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정치 헤드라인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을 봤잖아요. 경제 뉴스에도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. 이제 무대를 미국 정치에서 한국 금융시장으로 옮겨서 두 번째 거대한 통념, 바로 환율의 역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나라처럼 수출 중심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흔하게 듣는 통념 중 하나죠. 이론상으로는 뭐 완벽해 보이죠. 그런데요, 과거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면 종종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우리가 아는 통념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. 핵심은 이거예요.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?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. 원화 약세에는요, 사실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. 과거에는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신호였어요.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오니까 수출이 막히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잖아요?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고 주가도 같이 떨어졌죠. 그러니까 핵심은 환율은 그저 훨씬 더 큰 글로벌 경제 문제의 한 가지 증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. 근데 지금은 달라요. 글로벌 경기가 아니라 국내의 수급 요인. 예를 들면 반도체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이런 이유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. 이건 오히려 기업 실적이 튼튼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여도 주식시장은 강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뭘까요? 바로 이 질문에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.
그게 대통령의 임기든 아니면 통화의 가치든 그냥 헤드라인에 나오는 단순한 이야기가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.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통념을 깨부셔 본 것처럼 시장에는 또 어떤 당연한 진실들이 숨어 있을까요? 이걸 기억하세요.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따라서 믿는 게 아니라 항상 왜? 라고 질문하는 것. 그것이야말로 우리 투자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.